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서동현입니다. 오늘 지프 시승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타볼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지프 중에 제일 위급 모델 그랜드 체로키고요. 작년에 그랜드 체로키 L이 먼저 출시를 했었죠. 오늘은 기본형 내연기관 버전과 4x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 두 가지를 모두 타볼 건데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그랜드 체로키 4x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가격이 1억 2,120만 원이에요. 과연 이 1억이 넘는 돈을 내고 지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를 살 가치가 있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연기관 모델도 갈아탈 텐데 내연기관 버전과 전동화 모델의 차이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 차는 우리나라에 두 번째로 출시한 지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미 앞서서 랭글러 4x2가 먼저 나왔었죠. 그 차에 들어갔던 직렬 4기통 2.0 가솔린 터보 엔진에 전기모 2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15.0kWh 용량 배터리가 뒷좌석 시트 밑에 깔려 있습니다. 엔진 최고 출력은 272마력인데 전기 모터까지 합산하면 대략 375마력을 낸다고 해요. 근데 이 수치가 정식적으로 인증받은 수치는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375마력을 공식 수치로 말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합산 수치를 정식으로 인증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합산했을 때 300마력대 후반의 힘을 낸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용산에서 출발해서 분당 수서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기름은 한 방울도 안 썼습니다. 이 차는 주행 모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렉트릭 모드, 이세이브, 하이브리드 세 가지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엔진과 배터리를 적절히 나눠 쓰는 거고요. 지금은 일렉트릭 모드를 했기 때문에 엔진을 아예 켜진 않습니다. 시속 130km까지 엔진을 전혀 켜지 않고 달릴 수 있고요. 처음 제가 출발하기 전에 계기판을 봤는데 전기로만 갈 수 있는 거리가 40km 떠 있었습니다. 이 차의 인증 1회 충전 주행거리는 33km거든요 오늘 날씨가 꽤 추운 편인데도 출발할 때 인증 수치보다 더 많은 숫자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닳는 속도는 아무래도 차가 2.5톤에 달하고 날씨도 춥고 하다 보니까 효율이 제대로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번 급가속도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빠르게 닳아서 지금은 45% 19km를 더 갈 수 있다고 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주행한 거리는 아직 20km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고속도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 모터가 효율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니죠. 일렉트릭 모드는 시내에서 짧게 이동할 때 제일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올해 초에 랭글러 4x2를 타면서 되게 신기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소리도 없이 움직이지? 엄청 각진 차체에 바람도 많이 받고 또 타이어도 올터레인 타이어고 정말 온갖 소음을 다 끌어안고 달리는 그 차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넣은 순간 굉장히 조용해지고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 아주 부드럽게 조용히 나오는 모습에서 엄청난 이질감을 받았거든요. 이질감은 받으면서도 빨리 이 파워트레인이 다른 지프 모델에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쨌든 랭글러는 더 마니아틱한 모델이기 때문에 도심형 SUV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그 고객들이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났을 때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예상대로 이 차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거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도 계속 전기차처럼 달리고 있는데 가속하는 느낌 또 감속하는 느낌이 너무 부드러워서 이 전기 모터 자체가 이 차의 주행 품질을 좀 더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랜드 체로키 L은 V6 엔진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저회전 토크, 발진 가속이 조금 약하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받았었거든요. 일단 4x2는 최대 토크가 훨씬 높습니다. 엔진이 내는 토크만 40kgm가 넘고 전기 모터 합산했을 때 거의 63kgm에 달하는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급가속을 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치고 나가서 답답함이 확실히 줄어요. 그 느낌을 보기 전에 일단 전기 모터로 시속 90km에서 살짝 가속을 해보면 제가 엔진을 깨우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끝까지 밟진 않았거든요. 이게 킥다운을 할 정도로 끝까지 밟으면 엔진이 깨어납니다. 근데 확실히 무게가 무겁고 이 랭글러보다는 전기 모터만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이 좀 둔한 것 같아요. 또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하려고 할 때는 엔진이랑 같이 힘을 보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전기 모드로 꽤 달렸으니까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로 바꿔볼게요. 바로 엔진이 깨진 않네요. 아직도 RPM이 0이에요 시동을 켜지 않았습니다. 살짝 밟아볼까요? 드디어 4기통 엔진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동 거니까 배터리를 조금씩 충전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동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모드일 때는 구동력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래픽을 이렇게 띄울 수 있는데 화질이 되게 괜찮네요. 이 화살표나 초록색이 이동하는 그래픽이 되게 끊김이 없고 되게 매끈합니다. 10.1인치 모니터가 아주 품질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엔진의 힘을 쓰고 있는지 배터리를 쓰고 있는지 숫자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즐거움도 있고요. 다시 이세이브 모드를 하고
여기 있는 이 세이브 버튼을 눌러가면요, 배터리를 몇 %까지 채워놓을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절약, 그리고 배터리 충전 중에서 고를 수 있고, 배터리 충전을 누르면 40, 60, 80 세 가지 단계에 나눠서 배터리를 얼마나 기본적으로 충전해 둘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상위 트림입니다. 서밋 리저브 트림이고요. 아래 트림과 가격 차이가 1,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들어간 게 정말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내연기관 버전도 그렇고 아래 트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위 트림에만 차고 조절을 할 수 있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고요. 또 안전 기능이나 주행 보조 시스템들이 옵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에어 서스펜션이 제일 중요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승차감이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프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이제 그랜드 체로키는 굉장한 고급 포지션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이 그 고급스러운 느낌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불과 3일 전에 BMW 7 시리즈를 타고 왔거든요. 그 차를 탄 뒤에 그랜드 체로키를 타고 있으니까 확실히 그런 플래그십 세단 수준의 푹신푹신한 그런 느낌의 에어 서스펜션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차는요, 매끄러운 곳을 갈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예를 들어 아스팔트를 덧댄 부분, 좀 거친 부분을 만나면 확실히 단단합니다. 레인지로버 같은 그런 럭셔리 SUV에 들어가는 에어 서스펜션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화면에 익숙한 그래픽이 떠 있죠. 이 차에는 T맵이 기본 내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에 비해서 화면이 엄청 큰 편은 아니지만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T맵 들어가는 수입차들이 좀 몇 개 있잖아요. 제교 랜드로버도 그렇고, 볼보는 정말 완성도 높은 T맵을 넣었죠. 볼보가 순정 T맵에 대한 기준을 너무 높여놨습니다. T맵을 켜놓은 태블릿 PC를 그대로 넣어놓은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반응 속도도 빨랐고요, 정확도도 높고 오류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그랜드 체로키에 들어간 지금 이 T맵은 살짝은 아쉬움이 있어요. 버벅대거나 가끔 경로를 놓치거나 네트워크가 살짝 불안정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만 보완이 되면 수입차에 순정으로 T맵이 들어간 거 너무 반가운 일이죠. 자,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켰는데요, 이 차선 유지 버튼을 누르니까 양쪽의 계기판에 초록색 이게 불빛을 띄워주네요. 아마 저게 손을 떼면 노란색,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경고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손을 살짝 떼보겠습니다. 5초가 지났고 아직 색깔은 네, 이렇게 바뀌네요. 핸들을 잡아주세요는 문구랑 같이 지금 주황색으로 변했고요. 조금 더 기다리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볼게요. 방금 카메라에 담겼죠. 이게 사람이 졸고 있을 수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한번 살짝 잡아서 운전자를 이렇게 깨웁니다. 흔들어서. 이거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저는 지금 그랜드 체로키 4x 뒷좌석에 앉아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 일단은 굉장히 좋네요. 이 썬루프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이 괜찮습니다. 벨트 라인도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요.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승차감을 또 집중을 해봤는데, 일단 1열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은 2열이 조금 더 편한 느낌이 듭니다. 일단 그랜드 체로키 4x는 앞뒤 모두 균일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서밋 리저브 모델에는 팔레르모 가죽 시트가 들어갔거든요. 일단 질감이 아주 좋고, 이렇게 누르면 처음에는 좀 단단한 듯 싶다가 이렇게 쑥 누르면 충분히 들어갔다 나와주는 아주 품질이 괜찮은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 장비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이곳에 온도 조절 장치가 있고, 왼쪽 오른쪽 개별적으로 됩니다.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B필러에도 통풍구가 추가로 있고요, 수동으로 올릴 수 있는 선블라인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확실히 고급차 느낌이 나는 게, 이쪽 천장을 보면요, 마감재가 스웨이드 소재로 다 감싸놨습니다. 더 고급스러운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도어 트림에 들어간 나무, 또 이 도어 캐치 금속, 또 아래쪽 이런 퀼팅 박음질한 것들에서 확실히 이전 그랜드 체로키의 투박함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뒷좌석 승차감은 전체적으로 만족스럽긴 한데요, 아쉬운 거 하나만 꼽자면요, 바람 소리가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되긴 했지만 C필러 쪽에서 바람 소리가 좀 들어오네요. 하부 소음, 이 타이어 소음은 좀 상대적으로 적고요, 이 바람 소리만 조금만 더 잡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그랜드 체로키 3.6 V6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286마력이고요 이 차에 들어간 V6 엔진은 조금은 거친 맛이 있습니다. 가속페를 좀 밟으면 확실히 자연흡기 엔진이라 그런지 회전수를 굉장히 높게 쓰는데, 듣기가 엄청 불쾌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소리인 것 같아요. 확실히 급가속을 해보니까 이 이전에 탔던 4x 모델과 치고 나가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긴 합니다. 아무래도 토크의 차이가
확실히 있죠. 그래서 전기 모터와 터보차저가 같이 밀어주는 4x2보다는 치고 나가는 맛이 부족하긴 합니다. 기본형 그랜드 체로키는 하위 트림인 리미티드랑 또 상위 트림인 오버랜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얘는 오버랜드이기 때문에 아까 탔던 4x2랑 마찬가지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있고요. 또 서밋 리저브에만 들어가는 편의 장비를 제외하면 꽤 탈만한 그런 옵션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올라왔을 때 딱히 추월 가속을 하지 않고 평온하게 달릴 때는 주행 질감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연비 차이가 꽤 있겠죠. 지금 7.5km/L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차의 복합 연비가 7.4km/L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죠. 4x는 1리터당 12.0km이기 때문에 정확히 4.6km 차이가 나죠. 이 3.6 가솔린하고 2.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두 엔진은 확실히 타겟이 다릅니다. 내연기관 버전 그랜드 체로키랑 4x는 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 최소 1,800부터 많게는 거의 3,000 가까이 기본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 건 결국 연비 그리고 자동차세거든요. 일단 연비를 비교해 보면요, 연간 15,000km를 주행한다는 가정하에 복합 연비를 기준으로 1년 유류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연간 유류비 차이가 거의 120만원 가까이 나더라고요. 두 모델의 기본 트림 가격을 따졌을 때 이 가격을 상쇄하려면 약 15년 정도를 운행을 하셔야 본전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까지 따져보면요, 3.6 모델이 대략 93만원, 2.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52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까지 연비에 합산해서 계산을 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사서 11년은 운행을 하셔야 이 내연기관 모델과의 가격 차이를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정말 복합 연비만 가지고 계산한 아주 단순한 수치고요. 만약 각 모델의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자기의 생활 반경에 맞는 모델을 고르면 이 차이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4x는 완속 충전을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루에 주행하는 거리가 길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전기차처럼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말에 어디 멀리 놀러 갈 때만 엔진을 돌리면서 기름을 쓰기 때문에 평일에 엔진을 아예 깨우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기름값을 훨씬 더 아끼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행거리가 길고 고속도로를 많이 타신다 하는 분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고속에서는 어차피 전비도 떨어지고 충전 환경이 좋지 않으면 더 비싼 금액을 내고 산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복합 연비가 낮더라도 자연흡기 모델을 선택하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연기관 모델을 선택하시는 분들께는 개인적으로 리미티드보단 오버랜드를 추천합니다. 오버랜드에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 리미티드 트림에는 4륜구동 시스템이 이전 버전이 들어갑니다. 쿼드라 트랙이라고 하죠. 리미티드에는 1, 이 차에는 2 버전이 들어가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또 기계적으로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업계 선배한테 들은 얘기 중에 지프에서 오프로드를 제일 잘 타는 차는 랭글러가 아니라 그랜드 체로키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엄청난 암석지대를 지나지 않는 이상 이 그랜드 체로키도 랭글러에 버금가는 오프로드 주파 성능을 갖고 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 지프 웨고니어가 다시 나왔는데 그 차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그랜드 체로키가 이 브랜드의 기함이었잖아요. 지프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안고 있었겠죠. 랭글러는 좀 특이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쟁사 브랜드랑 비교했을 때 걸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가격일 텐데요.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랜드 체로키 L도 처음 나왔을 때보다 지금이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이 차는 8,5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내연기관 버전이 기본이 8,300만원대에서 9천만원 중반대까지 있고요. 또 4x 모델은 1억 300만원대부터 1억 2천을 살짝 넘는 그런 가격대에 있습니다. 이 가격대의 동급 SUV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X5, GLE 이런 차들이 있는데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과연 지프에 1억 이상의 돈을 써도 될까? 1억을 아깝지 않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트림은 사실 고민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가솔린 버전 오버랜드 그리고 4x의 오버랜드,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간 그 주행 질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내 주행에 더 많은 저한테는 저속 토크가 좋고 또 전기 모터로 아주 쾌적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x가 끌리기도 합니다만, 이 차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있죠. 이게 승차감만 좋게 바꾸는 게 아니라 오프로드에서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차고를 아주 높이 올려주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버전이 가지 못할 길도 거뜬하게 지날 수 있는 거죠. 또 가솔린 버전 오버랜드에는 맥키토시 오디오도 들어갑니다. 스피커 개수가 거의 2배 차이기 때문에 분명한 음질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고속도로를 이번엔 꽤 탔거든요. 연비가 8.8km/L까지 올라왔습니다. 확실히 고속주행을 할 때 이 가솔린 버전의 유리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까 출발할 때는 거의 7.0에 가까웠는데 고속도로에 올라오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벌써 또 8.9까지 올라왔네요. 이 그랜드 체로키를 직접 타보시면요, 이 높아진 가격을 어느 정도는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의 그랜드 체로키랑은 완전 다른 차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에 쓰인 소재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들이 기존 그랜드 체로키의 위치를 한 단계 더 올려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억 원 전후에 이런 SUV를 사이에서 그랜드 체로키만큼의 오프로드 성능을 갖춘 차는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요즘 SUV들 대부분이 도시명으로 나오고 있고, 물론 그랜드 체로키도 지프 라인업 중에서는 도시명에 포커스를 맞춘 모델이지만 같은 조건의 오프로드를 동시에 들어갔을 때 그랜드 체로키의 쿼드라 트랙 2 4륜구동 시스템의 능력이나 에어 서스펜션으로 차고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메리트들이 합쳐지면 종합적으로 이 차는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은 거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온로드에서도 꽤 괜찮은 승차감 그리고 주행 질감을 갖고 있고, 오프로드에서도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형 그랜드 체로키 4x2 두 가지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지프라고는 랭글러만 타봤던 입장에서 오늘 좀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최상급 지프는 얼마나 온로드에서 편안하고 또 얼마나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갈 수 있었고요. 또 4x2 모델을 타면서 지프라는 어쩌면 친환경과는 거리가 조금 멀 수 있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어떻게 달라 보이게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차를 오프로드에 가져가서 동급 SUV들 할 수 없는 주파 성능을 한번 체험해 보고 싶기도 하네요. 오늘 이렇게 리뷰 영상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재밌는 차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